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의대생 증원 이후 첫 수능인데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리며 52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두 사람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걸로 보고 이 의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의제와 함께 정권 인수인계를 논의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의대 증원 후의 첫 수능인데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리며 총 52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해야 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 등에는 경찰 등 지원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8,000여 명 많은 52만 2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이후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변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N수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N수생은 18만 4천여 명으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이번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집니다. 다만 지난해 수능의 경우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모두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 수준에 맞추되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까다로운 문항이 배치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온도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은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성적 통지표는 3주 뒤인 12월 6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2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해 국내외 이슈를 폭넓게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강윤 특파원, 2시간이면 회동 시간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만큼 다뤄야 할 이슈가 폭넓고 다양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Well, Mr. President-elect and former President Donald, congratulations. Thank you.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in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it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트럼프는 4년 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이 정권 인수인계 절차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마주 앉는 장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두 사람이 서로 뒤바뀐 입장에서 정권 인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칭했던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선 미국 언론들은 매우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날 시급한 현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였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자세한 질문지까지 준비한 걸로 전해집니다. 트럼프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전체적으로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인 대화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를 놓고선 상당 시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북한군 전투 참여가 공식화된 것도 일정 부분 다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회동 직후 트럼프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 회동이 끝나자마자 하원 의원 선거 결과도 나왔는데 이것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을 찾은 날 공화당이 하원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매우 강력한 권력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 국경 문제, 경제 정책까지 기존 바이든 행정부를 뒤집는 각종 정책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서 국무장관까지 공식 발표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를 검토 중인데요. 이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눈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집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의원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공천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 중입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이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명 씨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연락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이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정황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표일 때도 이 의원과 만나 김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했던 취지의 진술도 검찰에 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오늘 새벽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큽니다. 명 씨는 단순한 교통비였다고 진술했다지만 주변 인사들은 취재진에게 대선 때 여론조사해준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했던 명 씨가 대신 들고 온 게 금일봉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장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도 공짜 여론조사와 금일봉 그리고 공천장 사이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강혜경 씨는 대선 당시 명태균 씨 지시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강 씨 등은 대선 직후 명 씨가 서울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갔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왔고 4월 중순 차를 몰고 다시 서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에게 금일봉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온 사람한테 물으니까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한테 단돈 뭐 돈 100만 원이라도 주더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줬다고.
당시 명 씨와 동행했던 인물은 5만 원권 신권으로 100장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막내딸 시집 갈 때 그 보태야 된다고 집에 갖다 놨다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처음 알렸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네네. 김영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이후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비 반을 가져가는 거가 불법이 아니라 나는 합당하게 받아간다라는 걸 계속 저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검찰은 이 공짜 여론조사부터 금일봉과 세비 절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오늘 표결에 불참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음주 뺑소니를 벌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숨기려고 했죠.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 씨를 질책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소속사 대표와 김 씨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없앴습니다. 김 씨는 열흘 만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와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지 17시간이나 지나서 음주 측정을 한 데다 현장에서 도망친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시점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번이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반적인 태도를 볼 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인멸을 공모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거짓으로 자수한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삼촌이 작가에게 공개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난 7일 대전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한충원 목사는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형님 집안의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면서 18,000자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에 대해 평가 시비가 일어나는 일에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해서 할 말을 다 한다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며 작가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는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한 수상 기준이 없이 수여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종교적인 갈등을 이유로 집안과 단절된 상태여서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공개적인 편지를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편지는 조카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며 종교를 권하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트럼프 당선에 대해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교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He won because black men and brown men didn't show up and vote for Kamala Harris. I know a lot of Latino men that wish they were white, and they'll never admit it to you. 트럼프가 당선된 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교사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This is not a Has Donald Trump quoted Hitler?
Yes. Does he embody some of Hitler's ideas? Yes.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기관의 이사회가 열렸고 학부모들은 교사를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nd what you just did is make the most racist comment that if they voted for Trump, that they only did it because they wish they were white. That is the worst of it all. Shame on him. 교사는 현재 행정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이사회에서 5명의 학생은 한 사건으로 선생님의 전체 경력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교사를 돌려달라고 시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매체인 가디언이 소셜미디어 X에 더는 콘텐츠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X가 극우 음모론과 인종차별을 홍보하는 플랫폼이 됐다는 겁니다. 현지 시간 13일 가디언은 X에 글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X가 유해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점과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미국 대선이 보여줬다면서 X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기사를 올리거나 공유하는 걸 막지는 않았습니다. 가디언은 대선 기간 X의 유령 계정들이 선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들은 죽어가는 출판물, 애써서 선전하는 사악한 기계, 이렇게 가디언을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2022년 X, 옛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 언론의 자유를 구했다, 이렇게 평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배 씨에게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내려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 성범죄의 가해자도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겼는데 해당 법무법인은 이미 사임했고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 2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B군이었습니다. A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텔레그램 등에서 퍼뜨린 겁니다. 너무 끔찍했죠.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자퇴 하고서 퇴직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5개월여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합성물이 퍼졌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냥 저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답만 받았어요. A양의 부모는 지난 9월 변호사를 선임해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B군의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중 2명이 A양의 민사소송을 맡게 된 변호인과 겹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2명 모두 해당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가해자의 처분서를 피해자 측에 잘못 보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전 이해를 못하겠고요. 취합해갖고 다 전송해주고 했던 거죠. 법무법인 측은 형사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맡으려 한 시점에 먼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알게 돼 수임료를 돌려주고 사임했다며 가해자 측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최근 서울 변호사회 등에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같은 부대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군 장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8살 양광준입니다. 경찰은 유부남인 양광준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져 범행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38살 안경 쓴 얼굴의 양광준. 강원경찰청이 누리집에 올린 살인 혐의 피의자 신상 정보입니다. 양광준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소령입니다.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했습니다. 기혼인 양광주는 미혼인 피해자와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갈등이 생겼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했고 돌과 함께 봉투에 담아 북한강에 버렸습니다.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지우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살아있는 척 꾸미려고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3명은 계획범죄 성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번호 파안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지난 7일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하자 양광주는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5일이 지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엔 양광준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란 것과 가족관계까지 민감한 신상정보가 퍼진 상태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날씨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흐려지고 빗방울도 떨어지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특히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립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